자, 평면좌표 중단한 마무리 갑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세 점에 대해서 선분 AB 길이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가 9가 나오는 x값 중에서 양수를 A, 음수를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일단 수직선상에서 먼저 배웠다, 그치? 자,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어요?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지? 맞아. 자, 우리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여기에 예를 들어서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에서 x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1에서 x를 뺀 값이니 x에서 1을 뺀 값이네. 모르죠. x가 1보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씌워주기로? 절대값을 씌워주기로 했었고 이 두 개의 표현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선분 AB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x에서 3을 빼거나 3에서 x를 빼야 되는데 순서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x-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분 AC의 길이는 x에서 4를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했을 때 지금 9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식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주기로 했어? 그치? 범위 나누어서 풀어주기로 했었지. 따라서 3과 4를 기준으로 범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로 풀어주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경우 x가 3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3보다 작을 때는 얘들아 우리가 3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면 된다 했어. 예를 들어서 2 넣어볼까? 2 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절대값을 허물고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자, 풀어보면 마이너스 2x 되고 플러스 3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2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끝이 아니라 이 해가 주어진 범위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3을 넣어보면 되겠네. 3 넣으면 이건 0 되니까 플러스 취급해도 되겠고 이건 3 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부호를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0 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고요. x-3 뒤에 거는 음수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겠네. 근데 x가 사라져버리고 0 곱하기 x는 1이 넘어가면서 8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럼 봐봐. 좌변에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0이 되는데 우변은 8이니까 요거는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 볼게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그럼 5 넣어보면 되겠네. 양수 나오니까요. 둘 다 그냥 나오고 둘 다 절대값 기호를 허물면서 그냥 나오게 되고 요 값이 9가 되는 거니까 2x는 마이너스 7 넘어가면 16 되겠죠. x가 8 나옵니다. 자, 주어진 범위 만족하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해의 값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양수의 값을 A, 음수의 값을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8이 뭐가 되겠고? 그치, 양수가 되겠고요. 아하, 얘가 양수가 되겠구나. 따라서 A, 그 다음에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음수 B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그렇지. 루트 씌우고 x 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죠. 요 값이 우리 4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 보면 16 곱하기 2가 되니까 32가 될 겁니다. 그럼 양변 제곱했을 때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6이 32와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수항만 넘겨보면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들아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제곱이 풀리면서.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요. 하나의 값은 2가 나오고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a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7번 볼게요.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보통 최소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2차식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걸 조금 염두에 두면 결국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최소값을 찾아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x축 위의 점 P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치.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만 있고 y좌표의 값이 0이죠. 요렇게 p를 설정해 놓으면 첫 번째 우리 ap의 제곱의 값은 루트가 씌워질 건데 어차피 제곱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요. x좌표의 차에다가 y좌표의 차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다음에 BP의 제곱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둘이 더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를 더한 다음 플러스 2를 해주라는 소리죠. 따라서 2a제곱 마이너스 14a에다가 플러스 25에 2니까 27 요렇게 나오겠네. 얘들아, 요게 우리 어떤 이 식의 값이라고 해보면요. 이 식의 값을 뭐 f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a는 a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는 식이에요. 이차 함수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더라? 맞아요. 우리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요 꼭지점의 위치가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딱히 A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최소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로 묶어준 다음에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작성을 해보면 2에 a-2분의 7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상수항이 지금 얼마 나오는 상황이야? 2분의 7의 제곱은 4분의 49가 나오고 앞에 있는 2를 곱해주면 2분의 49가 나오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9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요거 정리해보면요. 결국 a가 얼마일 때? 맞아요. a가 2분의 7일 때 최소값이 그렇지. 저거 계산하면 얘들아 2분의 마이너스 49 플러스 54 되겠지. 그럼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5입니다. 자, 8번 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했어요. 얘들아,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심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외심의 정의가 뭡니까? 맞아, 얘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기억나면 여러분이
천재가 되어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삼각형이 아니네. 좀 무시하고 봐주세요. 자,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우리가 외심을 딱 찍게 되면 결국에 이게 원의 중심이 되면서 각 꼭지점까지에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외심을 P라는 좌표로 잡는다면 P에서 A까지의 길이와 P에서 B까지의 길이, P에서 C까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요. 자, 따라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외심의 좌표를 자, 우리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P라고 두고 X, Y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하, PA의 값을 구해볼까? 하니 얘는 루트 씌우고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또 PB의 값은 루트 씌우고 X-1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PC의 길이는 루트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겠네. 자, 먼저 일단 식의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 1번식, 2번식, 3번식 했을 때 1번이랑 2번이랑 같다라고 해보자.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x-1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 나와요. x-1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삭제될 거고 여기에 있는 y제곱, 여기 있는 y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y제곱 날려주면요. 남는 게 우변에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y의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식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뭐 몇 번이랑 몇 번이랑 같다고 한번 해볼까? 자, 2번, 3번보다 1번, 3번이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1번, 3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번에는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랑 같겠네. 근데 양변에 y제곱, y제곱, x제곱, x제곱은 사라지겠지 얘들아. 그거를 감안하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다 이항에서 정리해주면요. 우리 4x 되고요. 플러스 4y 되고요. 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 우변에 13에다가 1 넘어가면서 12가 되겠죠. 4로 나누어주면 x 플러스 y가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y가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x값은 얼마겠어? 그치? x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따라서 외심의 좌표 p는 0,3이 되었더라 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9번 문제 봅시다.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1 위에 있을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AB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구한 다음 어디에다가 그치요.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가봅시다. A라는 점이 1,-2이고 B라는 점이 4,4인데 이들을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P의 좌표는 적어볼까요? 내분이니까 2 플러스 M. 2 플러스 n분의 자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m 플러스 8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자, 이게 y는 x-1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x는 y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8이 2
플러스 m분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8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요. 통분해 주시면 2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분자와 분자가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m 플러스 8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0이랑 같아야 돼. 그럼 2m이 2랑 같을 거고 m은 결국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양수 m은 1이 나오겠네요. 자, 10번.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실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평면 좌표를 도입하고 나서는 저 좌표를 어느 위치에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해서요.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림을 잘 그리나 그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림 진짜 잘 그릴 수 있어요. 축 그리고요. 따단, 2칸, 따다다다다, 6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행사변형 그릴 수 있죠? 그냥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ABCD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자, A는 2,6이고요. B는 A,3이고요. C는 4,B고요. D는 6,5입니다. 선생님 비율이 이상한데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린 지금 여기 있는 A도 모르고 여기 있는 B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왜? 중학교 때 내내 배워왔던 거야. 뭐야? 첫 번째 성질, BD 대각선과 AC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선분의 중점, m의 좌표라고 놔두겠습니다.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따라서 내가 선분 AC의 중점 m을 생각하나 선분 BD의 중점 m을 생각하나 이 m과 이 m은 동일한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하, 결국에 중점 좌표를 구했을 때 두 값이 같아야 되겠구나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AC의 중점은 2분의 2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BD의 중점 M은 2분의 A 플러스 6, 2분의 3 플러스 5의 값이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결국 다 2니까 분자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A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A는 0이 나오겠고요. B 플러스 6이 8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B는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나옵니다. 자, 11번 볼게요.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두 점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B라는 점은 저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B는 4, 7입니다. 자, 두 점을 이은 연장선상이라니까 좀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됐을 때 점 C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등식을 만족시킨대요. 이 등식을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네. AB에다가 2배 하면 BC가 된대요. 그러니까 AB에다가 2배를 하면 BC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C가 오른쪽에 있으면 쌤이 지금 그리는 것과 같이 저쪽 오른쪽 멀리 있겠고, 그 다음에 AB의 2배를 이번에는 이렇게 본다면 왼쪽에 놓이겠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를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그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먼저 보자. AB의 2배니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늘리면 여기가 2배가 되겠죠. 여기가 C가 되지 않을까? 아니죠. AB의 2배가 BC이니까요. 결국 두
칸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표현을 좀 해보면 2칸 더 갔을 때 요 점의 위치가 C가 되겠네. 요게 첫 번째 C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왼쪽으로 가면 A, B의 2배가 B를 시작해서 B, C가 되기 때문에 결국 A에서 한 칸 더 간 요쯤이 C가 되겠네요. 요게 두 번째 C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C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C는 A, B를 몇 대 몇으로? 그렇지. 지금 A 입장에서는 하나, 둘, 세 칸 닿아야 되는 거예요. 3칸 갔다가 다시 2칸 돌아오는 거니까 첫 번째 C는 A, B를 몇 대 몇? 그렇지.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C는요. 그치. 여기 A에서 시작할 건데 A, B를 자 A에서 가깝지. 맞지? 그러면 1대 2로 이해됩니까? 다시 A에서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네. 자, 따라서 두 번째 C는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경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적겠습니다. 외분점을 우리가 지금 점 C라고 본 거죠. 그럼 첫 번째 C니까 C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요렇게 정리되겠네. 3대 2니까 1분의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략하고 우리 분자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3부터 적어야 되지? 3, 4, 12에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니까요. 16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에다가 2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얼마? 23이 되겠네. 아하, 좌표가 상당히 크죠. 멀리 있는 만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1대 1에. 차례대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C2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적어줘보면 결국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경우니까 그쵸,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는 경우니까 9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C의 좌표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16,23, 또 하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발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xy에 대한 방정식, 와우. x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y를 했어요. 정수 xy.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때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야, 이 사각형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은 아니겠다. 그치? 뭔가 특징이 있는 사각형이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겠죠. 아직 고1의 시선에서는 막 복잡한 사각형을 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중학교 때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강한 사각형들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되실 건데 지금 점마가 문제죠. 지금 이 방정식이 문제예요. 야하, 얘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린다 했어. 그렇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배운다고 했어요. 사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야 돼요. 일단 보이는 두 개의 항을 x로 묶어보면 y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분해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뒤에는 y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지 원래 값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는0 해주는 거죠. 자, 는0 해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3만 우리가 저쪽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서 는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변이 0이 아니지만 우리 좌변은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이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모양처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뭐가 가능하느냐. 여기서 x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아 정수에다가 2를 더해봤자 정수죠.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3이 되는 그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1과 3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도 가능하겠고 둘이 순서를 바꾸어서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점도 몇 개 나오겠어? 그치, 4개 나오겠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x, y 값을 구해보면 첫 번째 x는 0 나오고요. y는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세 번째 x는 2가 나오고요. y는 0이 나옵니다. 네 번째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둘이 보시면 지금 뭔가 이렇게 세트 같고 이렇게 세트 같죠.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게 되면 조금 더 특징을 더 찾을 수 있어요. 자, 0,2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이니까 저 밑에 여기가 놓이겠네. 세 번째는 2, 0입니다. 2, 0이니까 요쯤에 놓이겠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한 이쯤에 생기겠죠. 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전부 다 이어보면요. 요런 도형을 얻을 수 있어요. 얘 뭐야? 그치, 직사각형이지. 그리고 점과 점 사이를 길이를 구해봐도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 선분이 이루고 있는 기울기가 맞아요. 수직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하, 얘가 직사각형이구나. 그래서 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결국 A에서 C까지의 거리, B에서 D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의 값만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A라는 점 0,2에서 자 C라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두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치, 4 플러스 맞아요. 36이 나오니까 루트 40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2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2배 해야 되니까 얼마겠어요? 아,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을 구하라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2 루트 10에 똑같은 값이니까 제곱해주면 결국 4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기 보이는 ABC 좌표를 조금 뜯어서 살펴보면요. 기하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A에서 지금 분모가 2라고 나와 있는데 이 2를 굳이 분해해 보면 1과 1로 분해할 수 있죠. 그럼 이게 1 플러스 1 모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위에도 1과 1이 생략되어서 곱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B는 보시면 1 플러스 3인데 여기 1 생략돼 있다고 보이면 1과 3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C도 마찬가지로 3이랑 1이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는데 위에도 보면 3과 1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아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거는요. 결국 이 루트 2와 루트 3이 지금 1대 1로 쪼개진 상황이니까 결국 중점 좌표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고요. M이라고 하고 중점이라고 적어 볼게요. B라는 점은요. 1대 3으로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루트 3. 아, Q구나. Q와 P를 3대 1로 그렇지. 내분하는 점이구나. 그러면 다시 QP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요, 여러분. 차례대로 읽어주면 돼. 외분인 것 같지? 3대 1 외분점인데 3대 1 외분점인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3이랑 누가 곱해져 있는 거야? 맞아요. Q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QP를 몇 대 몇으로? 여러분 QP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아하, QP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구나. 선생님 저는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지금 P가 루트 2인 상태이고 Q가 루트 3인 상태입니다. 지금 P가 누구랑 곱해져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1이랑 곱해져 있죠. Q가 누구랑 곱해져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이랑 곱해져 있죠.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 읽었지만 차례대로 읽어주면 PQ를 그치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얘가 나타내는 게 Q죠. 얘가 나타내는 게 P죠. QP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읽어줘도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찾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Q 중점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A가 위치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QP를 3대 1로 내분이래. 그럼 Q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얘들아. QP를 3대 1이니까 3만큼 갔다가 다시 1만큼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연장선을 좀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줘 볼까요? 연장선을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자, 연장선을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수직선이 이렇게 될 거고 요 위에 그렇지 색감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만큼 갔다가 한 칸 돌아왔을 때 1이 되니까 요 점이 B가 되겠네요. 마지막 C입니다. 이번에는 QP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Q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만큼 갔다가 하나, 둘, 셋 하면 P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점이 우리 C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니까 세수의 대소 비교가 너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C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두 점 PQ에 대해서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돼요. P 2,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OP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가 Q입니다. 3, 마이너스 4. 선생님 말도 안 되는데요.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POQ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등분선이네가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도록 하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아지겠네. 그리고 선분 PQ의 교점의 무엇을 X좌표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 선생님 방금 표시한 요 초록색 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 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지금 POQ로 이루어진 삼각형 보이십니까? 삼각형에서 얘들아, 우리 한 각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이 빨간색 변이 나뉘어지는 비율이 누구랑 같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OQ랑 OP의 비율이랑 이 RQ와 RP의 비율이 같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길이를 구해서 비율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일단 OQ의 길이는요, 여러분 구하면 5가 나올 거고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OP의 길이는 2의 제곱 4에다가 5 더해서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RQ의 길이와 RP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그렇지, 5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얘들아, 요만큼이 5고 요만큼이 3의 비율을 갖는다면 결국 저 초록색 점은 5대 3의 내분점이 되지 않겠냐는 거지. 다시 정리해보면 PQ를 몇 대 몇으로? P부터 시작했으니까 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R이라는 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R을 잘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PQ 3대 5 내분점 R의 좌표는 뭐분의? 8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림에서 봐봐 얘들아. 요거랑 멀리 있는 거 곱해야 되잖아. 얘랑 곱하고 요거랑 얘랑 곱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5 곱하기 2 10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해서 9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5 곱하기 루트 5 해서 5 루트 5 되고요. 3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요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8분의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 문제까지 다 끝내보았어요. 혹시 영상 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